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Y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전문직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가까운 친구에게서 들은 말이 충격적이라서요. 너는 가만 보면 나쁜 사람들이 꼬이더라. 이쯤 되면 너한테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제가 그동안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결혼하면서 축의금 100만 원을 요구해서 그대로 해줬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친구도 있었고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험담을 하고 다닌 친구도 있었어요. 돈 빌려주고 끝까지 못 받은 전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좀 힘들어요. 예비시댁에 자주 드나들고 있는데 거기서 눈물 흘리고 나오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제가 주변에 나쁜 사람이 꼬인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지금 남자친구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을 말하자면 막연히 뭔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순간들을 생각하면 손해 좀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순진한 걸까요? 그동안은 그저 인복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연자님, 지금 사연에서 남자친구하고 헤어져라? 그러지 마라. 이런 문제는 지금 다루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제 이야기 듣고 깨닫는 게 있으시면 저절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상황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인성이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유형인 사람들의 타겟이 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평범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상대적으로 나쁜 대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사연자님은 이 두 가지 상황이 복합적인 경우인 걸로 보여요. 특히 첫 번째 유형은 뭔가 착취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돈이 많거나 알아두면 직업적으로 이득이 있거나 심지어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조종하거나 힘들게 만들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착취자들의 희생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게요. 첫 번째, 생각하는 걸 귀찮아해요. 사람이 원래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죠.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근데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인간 특성에 훨씬 덜 휘둘려요. 살면서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턱 놓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착취자들의 먹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귀찮지만 닥치면 생각을 하는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착취자한테는 이런 생각을 좀 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쉬운 먹잇감이에요. 자기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해도 그걸 들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 중 하나가 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편견이 없어도 안 돼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철학이나 해석이 기본적으로는 검증 과정을 거친 세련된 편견이에요. 모든 가치를 다 가진다는 건 결국 의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일단 사람을 다 수용하고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대처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피해가 좀 없으시려면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기센 사람들, 상처받아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어야만 타격이 없어요. 여린 분들은 생각하고 실천하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법정 스님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을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두려면 어느 정도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걸 편견 없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려면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 실천을 하고
그게 결과로 이어지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이득이 되는 걸 체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관계가 고립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사입이 종교단체일 수도 있고,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일 수도 있고, 그룹 짜서 사기치는 집단일 수도 있고, 가스라이팅하는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작업 대상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교류하는 사람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만 계속 주입받으면 그걸 정말 믿게 돼요. 그걸 예전에는 다 세뇌라는 말로 표현했죠. 예전에 불법 다단계 조직에서 회원을 포섭하려고 리스트 작성하는 걸 매체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지인들 중에서 타겟이 될 사람 명단을 쭉 적어놓고 다 같이 의논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얘가 적당한 것 같다. 얘 친구가 없고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보가 들어오는 채널이 다양하면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인식하기가 쉬워요. 근데 너무 차단돼 있으면 되게 조종하기 쉬운 사람, 착취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소울메이트 이런 사람들만 찾아 헤맬 필요 없어요. 가볍게라도 사람들하고 다양한 경로로 교류하는 삶이 건강한 이유가 이런 거죠. 세 번째, 수동형 가짜 착함에 중독돼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바탕이 참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나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면 가끔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거거든요. 길게 보면 잠깐 나쁜 년 나쁜 놈 소리 듣고 나를 최우선으로 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주변에 이득을 주더라고요. 보통 부탁을 거절할 때 정서적인 불편함이 따라와요.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해서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걸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순수하게 진짜 착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에 어떤 분은 형제가 사업하는데 부도를 크게 맞았어요. 형제가 급하니까 대출 크게 땡겨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거 냉정하게 거절하니까 인연 끊는다, 형제도 아니다 이런 말 들었죠. 근데 그게 직장인이 대출해서 막아질 상황이면 애초에 부도가 나지도 않았겠죠. 결국에는 그거 대출 받아준 다른 가족들은 다 신용불량자 되고 그거 거절하고 나쁜 놈 소리 들은 그분이 가족들 다 먹여 살리더라고요.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런 식으로 착한 분들이 또 인간관계가 좋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부탁이라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같이 일하면 양쪽이 다 좋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뭘 해줘야 되는 부탁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부탁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대방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저는 그게 사람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쿠폰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뢰감을 쌓으면 부탁을 할 수 있는 쿠폰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런데 쿠폰이 생기지도 않은 관계인데 부탁을 한다? 쿠폰은 2개 정도 되는데 부탁을 10개씩 한다? 그건 그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만약 쿠폰이 1개인 관계인데 5-6개씩 자꾸 부탁을 들어주려고 한다면 사연자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고 가짜 착함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내보시고요. 제 채널에서 거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거절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나와요. 네 번째, 좋은 대접을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가슴 아픈 일인데요. 살아오는 동안 환경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 그래서 누가 나쁘게 대해도 그걸 빨리 알아채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착취자들이 이런 분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타겟으로 삼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잘해줘도 쉽게 감동받아요.
그 잘해준 일에는 예민하면서 나쁘게 구는 일에는 둔감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사연자님이 이런 유형에 속하시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신한테 정말 잘해주시고요.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지고 즐기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좀 잘해주세요. 좋은 데 가서 비싼 거 좀 즐기고 좋은 선물 자신한테도 좀 주고 그런 거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체크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주는데 왜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착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은 착취자한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당하면요. 당하는 사람이 더 욕을 먹는 세상이에요. 왜냐면 착취자는 어쨌거나 자기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당하는 사람은 왜 이득 없이 그러고 있냐? 답답하다. 이런 거죠. 저는 일단 착취자한테 당하고 난 지난 일은 잊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바보였다. 왜 그랬을까?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자기 성찰이 돼서 앞으로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못 믿게 돼서 역효과가 나와요. 세상에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진짜 나쁜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당한 사람인데 왜 나를 미워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만 좀 더 의식하셔서 자신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만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누르시면 더 편하게 만나실 수 있어요. 기다릴게요.